10위는 디노타샤 공룡 대탐험입니다. 다큐멘터리 형식의 애니메이션으로 자연과학 전문 채널인 디스커버리의 프로젝트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고생물학계의 가장 최신 자료와 정확한 재현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걸 목표로 하였습니다. 2억 5천만 년을 거슬러 올라가 스펙타클한 공룡의 탄생부터 소행성 충돌로 공룡이 일순간 멸종하기까지의 장대한 과정을 담아낸 영화로 공룡의 스케일은 물론 다양한 생존 방식과 습성 등 풍부한 정보를 알기 쉽게 풀어주었어요. 어릴 적 거대 초식 공룡 디네이로사우루스에게 공격받은 삐죽이 알로가 어른이 되어 다시 디네이로사우루스와 대결을 펼치는 에피소드부터 생존을 위해 라이벌과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새끼를 부화시키기 위한 부모의 사랑을 보여주는 티라노사우루스 가족의 이야기까지 흥미진진한 백악기 공룡 시대를 경험할 수 있어요. 10위는 몬스터 헌터입니다. 캡틴 아르테미스는 실종된 팀을 찾다가 폭풍에 휩쓸려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은 몬스터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무시무시한 괴수인 디아블로스의 공격을 받고 밤이 되자 네르스큐라의 습격으로 팀원을 모두 잃고 말아요. 겨우 살아남은 그녀는 헌터에게 적으로 오해를 받아 싸우지만 결국 협력하게 됩니다. 함께 수령과 무장을 통해 자신을 가로막는 디아블로스와 대적하게 되는데요. 네르스큐라의 도구로 디아블로스에게 치명타를 입는 데 성공하나 헌터가 중상을 입고 맙니다. 이에 아르테미스가 마지막 일격을 날려 디아블로스를 마침내 격퇴하는데요. 그 후 현실 세계와 연결하는 포탈을 생성하는 스카이타워로 향하고 그들을 막는 최종 보스인 리오레우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리오레우스를 제압하고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요? 9위는 돼지코 아기 공룡 인피의 모험입니다. 독일에서 건너온 애니메이션으로 동화 작가 막스 크루제의 작품인데요. 무엇보다 교육적이며 순수한 면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는 티키우 섬에는 동물들에게 말을 가르치는 티버튼 박사와 시끌벅적 우당탕탕 귀여운 동물 친구들이 살고 있어요.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섬에 어느 날 공룡알이 떠내려오는데요. 공룡알에서 태어난 아기 공룡 인피는 살림꾼 돼지 엄마 팩을 엄마로 동물 친구들을 가족으로 삼아 잘 적응하며 살고 있던 중 희귀동물 박제가 취미인 임금님이 인피를 잡기 위해 섬에 오게 되는데요. 과연 아기 공룡 인피는 동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아기 공룡과 동물 친구들이 벌이는 좌충우돌 모험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들이 보기에 적합한 내용이니 온 가족이 편안하게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9위는 레인 오브 파이어입니다. 어린 퀸은 부모님과 함께 공사 현장을 견학하던 중 거대한 드래곤과 알들을 발견하는데요. 깨어난 드래곤은 그곳을 무참히 파괴하고 퀸은 부모를 잃고 맙니다. 12년 후 드래곤에게 인류는 처참히 패배하여 지하에서 살아가요. 성인이 된 퀸은 생존자들을 모아 폐허가 된 성을 개조해 힘겹게 지내던 중 벤젠과 그의 부하들을 만나게 됩니다. 함께 암컷 드래곤을 죽이지만 수컷 드래곤을 처치해야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알려주는데요. 벤젠은 사람들을 모아 가던 길에 수컷에 의해 전멸당하고 말아요. 거기에 더해 수컷의 보복으로 크리디와 아이들을 잃고 퀸은 복수를 위해 수컷을 잡기로 결심합니다. 영화는 인간과 몬스터 간의 대립을 통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으려는 모습을 그리며 긴장감 넘치는 액션과 비주얼로 관객을 사로잡아요. 8위는 다이노타임입니다. 한국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인 토이온에서 제작한 3D 영화인데요. 한국에서 흔하지 않게 해외 배급을 목표로 한 글로벌 장편으로 제작되었어요. 공룡 유적으로 유명한 교외의 도시 테라디노에 살고 있는 어니와 맥스 그리고 줄리아는 우연히 맥스의 아버지 산티아고의 비밀 작업실에서 거대한 알 모양의 물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타임머신이었어요. 세 아이들은 갑자기 타임머신과 함께 백악기로 시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총 제작비는 160억 원에 육박하는 초거대 자본 애니메이션인데요. 이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기념비인 마당을 나온 암탉의 3배가 넘는다고 해요. 상상력 가득한 아이들이 공룡시대로 떠나는 환상. 8위는 신고지라입니다. 일본 도쿄만에서 이상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돼요. 젊은 내각관방부 장관은 거대 미확인 생물의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신중하지 못하다고 핀잔을 하며
정부는 해저 화산 분출을 원인으로 추정합니다. 서로 입씨름을 하는 사이 직립보행을 할 수 있는 진화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을 총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날리고 맙니다. 영화는 관료주의와 정치적 결정 과정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며 위기 속에서 인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는데요. 고질라의 모습을 통해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공포와 긴장감을 유발하는 긴박한 전개가 특징이에요. 7위는 도라에몽 진구의 신공룡입니다. 도라에몽 극장판 40주년 및 탄생 50주년 작품이에요. 주인공 진구는 엑스포 화석 체험에서 발견한 화석을 공룡알이라고 굳게 믿는데요. 도라에몽의 비밀 도구인 타임 보자기로 화석을 되돌리자 새로운 종의 쌍둥이 공룡이 태어난다는 귀여운 설정이 흥미로워요. 결국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진구는 쌍둥이 공룡을 원래 시대로 데려다 주기로 결심하며 친구들과 함께 6,600만 년 전 백악기로 모험을 떠난다는 내용입니다. 영화 속 공룡들이 털이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등 공룡에 대한 새로운 학설을 많이 반영해주는 듯했어요. 대중적으로 받아들이기 쉽고 감동적이어서 누구나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작품인데요. 공룡과 도라에몽의 만남으로 설렘과 흥분이 2배가 되는 애니메이션이니 안 보셨다면 추천드립니다. 7위는 퍼시픽님입니다. 2025년 심해에서 거대한 균열이 발생하고 이곳을 통해 외계 괴물 카이주가 지구에 나타납니다. 카이주는 세계 여러 나라를 공격하며 인류를 위협하고 이에 따라 각국의 지도자들은 연합방어군을 결성해 거대한 로봇 예거를 개발하여 인류의 생존을 위한 전투에 나서게 돼요. 주인공 롤리 베켓은 과거에 형과 함께 예거를 조종하던 파일럿이었으나 형의 죽음 이후 전투에서 물러나고 맙니다. 하지만 카이주의 위협이 계속되자 마코 모리와 파트너가 되어 다시 최전선에서 싸우게 돼요. 인류는 카이주에 대한 대반격을 시도하며 생존과 희망을 찾는 결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작품은 인간과 로봇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강력한 괴물과의 전투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화려한 비주얼과 액션씬이 굉장히 멋있고 볼만해요. 6위는 다이노소어 어드벤처 3D입니다. 과학적 사실에 충실하면서도 드라마적 재미가 풍부한 퓨전 3D로 개봉된 공룡 영화인데요. 실제 공룡들이 살았던 자연환경을 실사 3D 카메라로 촬영한 후 CG로 창조된 공룡 캐릭터들을 결합시켜 극사실주의적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린 작품이에요. 스키리노사우루스 우두머리의 2세로 태어난 파치가 주인공입니다. 파치는 호기심이 많고 영리하지만 작은 체구로 형제들에게 밀려나기 일쑤인데요. 아빠를 따라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이동하던 어느 날 흉악한 포식자 고르곤의 공격과 산불로 부모님을 모두 잃고 마는데요. 거친 야생에서 덩그러니 남겨진 파치는 잘 살아남아 무리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영화는 힘을 모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어요. 6위는 콩, 스컬 아일랜드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날 무렵 미국 정부가 위성에서 발견한 미지의 섬에 대한 탐사 작전을 벌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미지의 섬에 도착하자마자 섬의 왕인 거대한 고릴라 콩과 마주해요. 섬의 다양한 생물들, 특히 포식자 스컬크롤러와 싸워야 합니다. 엄청난 공격력을 가진 괴물로 인간을 사냥하고 콩과는 치열한 숙적 관계에 있어요. 그들은 콩의 도움을 받아 스컬크롤러에 맞서 싸우며 콩은 단순한 괴수가 아니라 섬의 생태계를 지키는 수호자임을 알게 됩니다. 결국 탐사팀은 생존을 위해 힘을 모으고 콩을 이해하며 그와의 협력을 통해 이 섬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오만함이 가져오는 파국과 자연의 신비로운 힘을 반영하며 인류가 생명과 환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질문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해요. 5위는 안녕 티라노입니다. 빨간 열매를 먹는 괴짜 공룡으로 겁쟁이지만 의리 있는 티라노에게 푸노는 천국을 함께 찾아가자고 제안하는데요. 프테라노돈으로 익룡인 푸노는 고르고의 습격으로 엄마를 잃고 한쪽 날개에 상처를 입었지만 야무지고 당찬 성격이에요. 그럼에도 고르고 앞에서는 벌벌 떨 정도로 깊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동굴에서 비를 피하던 중 만나게 된 트리케라톱스인 톱스 또한 고르고에게 엄마를 잃었어요. 굶주려 있던 톱스에게 빨간 열매를 주자 냉큼 받아먹으며
엄마를 봤냐고 물어보는데요. 못 봤다고 하자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전해졌어요. 가슴 아픈 비밀과 소중한 약속을 간직한 티라노와 푸논이 그들만의 천국을 찾아 떠나면서 펼쳐지는 우정, 사랑 그리고 희망에 관한 이야기이니 안 보셨다면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5위는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입니다. 불의 악마 로단이 깨어나고 로단의 소리를 듣고 제로까지 출연합니다. 두 몬스터끼리 싸우도록 F-35편대가 유인하지만 순식간에 전멸당한 뒤 가까스로 서로를 만나게 해요. 로단을 제압한 제로가 아르고호에 다가가려는 위기의 순간 고질라가 뛰쳐나와 막아서며 제로와 싸우게 됩니다. 극단적인 환경보호주의자인 테러리스트 조직은 인류 문명이 지구를 파괴하고 있으며 타이탄들이 지구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에 따라 강력한 타이탄 중 하나인 킹기도라를 깨우고 그의 부름에 다른 타이탄들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작품은 인간의 환경 파괴로 괴수들이 부활했음을 강조하며 고질라가 자연의 수호자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통해 생명체 간의 상호 의존성과 지구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4위는 굿 다이노입니다. 소행성이 지구를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간 후 수천만 년이 지났습니다. 산 아래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던 공룡 부부에게 태어난 알로는 매우 작은 크기의 겁이 많은 성격이었어요. 다른 형제들처럼 농장 일을 도우려 하지만 닭들에게조차 무시를 받고 형제들에게도 놀림을 당하기도 해요. 소심하고 겁이 많은 알로를 걱정하던 아빠는 아름답게 빛나는 장소로 찾아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곡식 저장고에서 옥수수를 훔쳐먹는 범인과 만나게 되는데요. 도둑의 정체는 웬 꼬마 아이였어요. 아빠와 함께 꼬마를 뒤쫓던 중 폭풍으로 인해 아빠를 잃게 됩니다. 폭풍이 몰아치기도 하고 익룡의 공격을 받기도 하며 티라노 무리를 만나는 등 여러 위기의 순간들을 통해 진정한 용기를 배우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요? 4위는 퍼시픽 림, 업라이징입니다. 인류와 카이주 간의 대규모 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지난 후 제이크는 전쟁 영웅이었던 아버지와 달리 무책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거의 부품을 훔치는 과정에서 카이주에게 가족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아마라를 만나요. 그녀는 제이크와 함께 예거 파일럿으로 훈련받으며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한 전투에 합류하는데요. 인류는 카이주가 침공할 수 있는 차원 균열을 모두 봉쇄했다고 믿고 있었으나 새로운 차원 균열이 열리면서 카이주뿐만 아니라 새로운 적이 예거 프로그램을 해킹해 악성 예거를 만들어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퍼시픽님의 후속작으로 거대 로봇인 예거와 외계 괴수 카이주의 전투를 그린 SF 액션 영화예요. 로봇과 괴수 간의 전투를 통해 스릴 넘치는 액션을 선보이며 인류의 희생과 협력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3위는 다이너소어입니다. 평화로운 이구아노돈의 서식지에 침략자가 나타나 부화 직전의 이구아노돈 알들이 전부 짓밟히고 마는데요. 그 중에 알 하나가 표류하여 멀리 떨어진 섬에서 깨어납니다. 깨어난 알라다는 원숭이 가족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으며 낙원 같은 섬에서 자라나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거대한 유성이 지구에 떨어져 충돌하고 결국 서식지는 폐허가 되고 맙니다. 안전한 곳을 찾아 나선 그들은 부족한 물과 먹이 그리고 무서운 공룡들을 피하느라 무척 힘든 여정을 보내던 중 우두머리인 크론의 독선적인 판단과 결정이 알라다와 부딪히게 되어 무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는데요. 그러던 중 거대한 사냥꾼인 카노타우르의 등장으로 서로 협동하여 맞서 싸웁니다. 알라다는 크론과의 갈등도 극복하며 새 지도자로서 무리를 위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3위는 고질라 대 콩입니다. 고질라가 인류의 적으로 돌변해 도시를 파괴하며 영화는 시작됩니다. 이전까지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며 인류를 보호하는 수호자 역할을 했지만 갑작스럽게 공격해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려요. 이에 스컬 아일랜드의 킹콩이 고질라와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믿음을 갖고 그를 대결의 장으로 이끌게 됩니다. 박사는 킹콩과 교감할 수 있는 소녀 지아를 보호하며 그를 이용한 무리한 실험이나 공격을 반대하지만 악의 세력은 기술적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거대한 로봇인 메카 고질라를 비밀리에 개발하며 최후의 대결을 향해 나아갑니다. 작품 속 고질라는 자연의 균형을 상징하고
킹콩은 자신의 본능과 인간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로 묘사돼요. 인간들이 그들을 이용해 권력을 탐하는 모습은 기술과 자연의 대립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위는 아이스 에이지 3입니다. 매니와 엘리가 새로 태어날 아기에 집중하자 입양으로 가족이 된 나무늘보 시드는 소외감을 느끼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지하 세계로 내려갔다가 우연히 세계의 알을 발견하고 가져와 키우게 됩니다. 사실 그 알은 티라노의 알이었는데요. 공룡들이 알에서 깨어나자 매니는 다시 돌려놓으라고 하지만 시드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여요. 시드는 잘 키워보려 노력하지만 매니와 엘리가 태어날 아기를 위해 만들어 놓은 놀이터를 망치고 마는데요. 이윽고 자식을 찾아온 엄마 티라노에 의해 새 아기 공룡뿐만 아니라 시드까지 지하 세계로 데려가지고 시드를 구하기 위해 지하 공룡의 세계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가자마자 앙킬로사우루스의 공격을 받는 등 그들의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어요. 과연 매니와 엘리는 무사히 시드를 구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2위는 램페이지입니다. 전직 특수부대원 출신이자 현재는 야생동물학자인 데이비스는 고릴라인 조지와 깊은 유대감을 쌓아왔습니다. 회사에서 비밀리에 실험하던 유전자 편집 프로그램이 사고로 인해 유출되면서 조지를 포함해 늑대와 악어도 이 물질에 노출되어 엄청난 크기로 변하고 공격성이 크게 증가했어요. 데이비스는 조지를 되돌리기 위해 애쓰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됩니다. 군대와 정부는 변형된 동물들을 제어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지만 회사는 자신들의 실험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얻을 계획만을 세우는데요. 데이비스는 괴수들을 막으려 고군분투하지만 변형된 동물들은 강력한 파괴력으로 도시를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과연 데이비스는 조지를 예전의 본성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대망의 1위는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2입니다. 평화로워 보이지만 약육강식의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공룡의 왕국. 재난 이후 가족을 잃고 간신히 둘만 남게 된 공룡의 제왕 타르보사우루스 점박이와 그의 아들 막내 아빠 점박이와 달리 겁이 많고 소심한 막내는 어느 날 악당인 데이노니쿠스 3인방에게 붙잡히고 마는데요. 점박이는 막내의 흔적을 찾기 위해 새로운 모험을 출발합니다. 그러던 중 사라진 딸을 찾는 송곳니와 넉살 좋은 초식 공룡 싸이를 만나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하는데요. 사막과 협곡을 지나 드디어 아들 막내에 대한 단서를 찾게 되지만 너무나 강력한 돌연변이 공룡이 그들을 막아서는데요. 과연 점박이는 막내를 구하고 새로운 낙원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1위는 킹콩입니다. 한 손으로 N을 쥐고 뒷걸음치는 킹콩. 두 마리의 바스타토가 다가옵니다. 뒤에서 그리고 앞에서 동시에 N을 낚아채려 달려들지만 한 손으로 바스타토의 턱을 날리고 혼자서 그것도 한 손으로 세 마리의 바스타토를 상대하는 엄청난 괴력을 펼쳐 보입니다. 궁지에 몰린 영화감독이 신비로운 해골섬에서 촬영하기 위해 여배우를 속여 함께 나섭니다. 섬에 도착하자 N은 킹콩에게 납치당하지만 킹콩과 N은 서로 이해와 감정이 얽힌 특별한 관계로 발전해요. 감독은 킹콩을 생포하여 뉴욕으로 데려오지만 결국 탈출하여 도시를 휘저으며 대혼란을 일으키는데요. 킹콩은 N과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며 슬프면서도 감동적인 운명을 보여줍니다. 액션과 모험, 그 이상의 감동으로 인간과 야수의 감정적 교류와 서정적인 이야기로 최고의 영화로 기억돼요.